지금부터 제5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시에서는 송시열 정치사상의 이론적 바탕으로서 그의 인간 본성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열의 인성론은 그의 우주론과 마찬가지로 주자학적 차별 질서를 모든 정치 사회 체제의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 원리의 불변을 정치사회 문제 해결의 본질로 보고 도리어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식색 욕구를 의미하는 인욕 또는 인심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주자학 내지 유학 본래의 고정관에 따른 천리와 인욕의 구분에서 비롯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만물 및 사회 변천의 현실 속에서 차별 원리와 차별체제의 불변을 강조하는 유학적 고정관의 시각은 변화하는 현실 상황에 대해서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현실적인 가치보다는 고정된 차별 가치를 강조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정관에 따르는 경우 봉건적 당위 도덕으로서의 인의와 차별 가치로서의 명분, 즉 도심의 실천이 인간이 해야 하는 선한 행동이고 그러한 행동이 곧 천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욕구는 인욕 또는 인심으로서 그것의 추구는 악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송시열에게 있어서 천리란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속성으로서 외물, 즉 현실적인 환경 변화에 접하여서도 변치 않는 인간 본성의 존재 본질이고 인욕이란 감각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송시열은 정통 주자학에 의거해서 알인욕, 즉 인간이 감각에 이끌리는 인욕을 억제하고 차별 원리인 천리를 따르는 일이 인간의 존재 본질이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인욕의 억제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살펴본 이기론적 우주론과 마찬가지로 송시열은 17세기 당시의 정치사회적 현실, 즉 민생이 피폐하고 세도가 쇠퇴한 상황, 또 이민족인 청나라의 존재, 여기에 자신이 속한 정파와 극단적 대결을 전개하고 있는 정적의 존재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통 주자학에서 언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천리 인용론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송시열은 이에 관해서 음식은 천리이나 음식으로 인하여 입과 배를 극도로 채우는 것은 인욕이고 남녀는 천리이나 남녀로 인하여 색에 빠지는 것은 인욕이며 궁실은 천리이나 집을 높게 짓고 담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인욕이다. 또 존비는 천리이나 군주만을 높이고 신하를 억누르는 것은 인욕이고 자애는 천리나 간사한 자를 기르는 것은 인욕이며 장엄은 천리이나 어진 사람에게 거만한 것은 인욕이고 부강은 천리이나 공을 숭상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것은 인욕이며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기는 것은 천리이나 부끄러움을 참고 원수를 섬기는 것은 인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길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송시열이 이기론적 우주론에서 보편적 차별 원리인 이해선제를 강조하는 정통 주자학에 기초하면서도 기회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같이 인성론적 측면에서도
정통유학의 천리인용론을 기본으로 하되 식생욕과 같이 식욕, 색욕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인정하였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군주를 비롯한 지배층이 솔선수범하여 절약에 힘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것은 무엇보다 병자호란 직후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던 송시열의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존비는 천리이나 군주만을 높이고 신하를 억누르는 것은 인욕이고 자애는 천리이나 간사한 자를 기르는 것은 인욕이며 장엄은 천리이나 어진 사람에게 거만한 것은 인욕이고 부강은 천리이나 공을 숭상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것은 인욕이다 라고 했던 부분은 신권 강화론을 통해서 군주권 강화론을 주장하는 상대 정파를 견제하고 제압하려는 그의 정치적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기는 것은 천리이나 부끄러움을 참고 원수를 섬기는 것은 인욕이다 라고 한 부분은 주작 본래의 차별 원리에 기초해서 본다면 청나라에 대해서 4대의 예를 보이는 것이 천리임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 당한 굴욕과 한족 중심의 모화 사상에 입각하여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송시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긴다는 것은 4대주의인데 이 4대의 예는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된 청나라한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청나라에 당한 그런 굴욕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었던 송시열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이것은 부끄러움을 참고 원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욕이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기를 청나라에 정벌하는 북벌론을 전개하자라는 논리까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송시열의 천리인용론은 앞선 강의에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정치사상이 사상을 전개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러한 정치적 입장은 사상가 또는 사상 집단이 처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송시열의 인성론은 주자학적 정치 이념에 의거 정치사회적 차별 질서 그리고 한족 중심의 모화 사대의 국제 질서를 전제로 최소한의 민생 개혁과 정적 제거를 통한 좌파 세력의 확대라는 17세기 당시 송시열이 가졌던 복잡한 정치적 입장을 이론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시에서는 송시열이 전개한 대뇌의 정책론과 함께 송시열 사상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